아침마다 베개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 쉬고 거울 속 메마른 피부에 걱정이 깊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흑임자죽 한 그릇이 어떻게 빠지는 머리카락과 메마른 몸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빗질할 때마다 손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묻어나며 두피가 훤히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때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지고 힘없이 빠지며 가르마가 넓어지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동시에 피부는 건조해지고 당기며 가려움이 생기고 주름이 깊어지며 탄력을 잃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 혈액순환 저하, 영양소 부족, 스트레스, 유전, 두피 건강 악화, 약물 부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군, 비타민 E 등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고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모근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피부가 메마르는 것도 비슷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피지 분비가 감소하며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어 탄력을 잃습니다. 건조한 환경, 자외선 노출, 영양 부족, 수분 섭취 부족, 과도한 세안 등도 피부를 더욱 메마르게 만듭니다. 메마른 피부는 가려움증, 각질, 주름, 색소 침착을 유발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져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지고 외출이 부담스러워지며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몸속부터 영양을 채우고 머리카락과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식재료를 찾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흑임자입니다. 흑임자는 검은깨라고도 불리며 참깨의 일종이지만 색깔이 검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검은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인데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으며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흑임자에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골고루 들어있어 모발과 피부 건강에 복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흑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케라틴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케라틴은 머리카락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모발을 튼튼하게 만들고 윤기를 주며 빠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흑임자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검은깨의 생기름이 모발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탈모 예방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흑임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인지질 성분이 일반 참깨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두피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이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흑임자에는 비타민이, 특히 토코페롤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막 지질의 산화를 막아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며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막으며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흑임자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건강하고 촉촉해지며
피부 건조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흑임자에는 셀레늄, 아연, 철분, 칼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두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며, 아연은 세포 재생과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을 도와 두피와 피부에 산소를 공급하고, 칼슘은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흑임자가 모든 탈모와 피부 건조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의 원인이 호르몬 이상, 자가 면역 질환, 갑상선 질환, 심각한 영양 결핍, 두피 질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흑임자는 보조적인 식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흑임자를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흑임자 죽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좋으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시니어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흑임자 죽은 신라시대 화랑들이 몸과 마음을 가꾸기 위해 즐겨 먹었다고 전해지며 미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흑임자죽을 만들 때는 흑임자를 볶아 고소한 향을 낸 후 찹쌀과 함께 갈아 물을 넣고 끓입니다. 볶은 흑임자는 소화가 더 잘 되고 고소한 맛이 강해져 먹기 편합니다. 찹쌀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포만감을 주며 흑임자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흑임자죽은 따뜻하게 먹으면 몸이 이완되고 소화가 잘 되며 영양소가 체내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공복의 위장을 편안하게 달래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흑임자죽은 씹는 힘이 약한 시니어도 쉽게 먹을 수 있어 영양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흑임자죽에는 소금이나 설탕을 조금만 넣거나 아예 넣지 않고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흑임자와 찹쌀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한다면 잣을 조금 올려 고소함을 더하거나 대추를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흑임자는 건강에 유익한 식재료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흑임자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몸이 차고 손발이 차가우며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설사, 복통,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흑임자는 식이섬유와 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하면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정 섭취량은 하루 12큰술 정도이며 처음 먹는 경우 더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당뇨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흑임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흑임자죽을 먹을 때 혈당을 체크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흑임자에도 반응할 수 있으며 입안이 가렵거나 발진, 호흡 곤란, 소화 불편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시험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섯째, 과민 반응으로 인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흑임자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섯째, 흑임자는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지키고 전체 식단 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흑임자만으로 모든 탈모와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피부과나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흑임자죽을 안전하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재료는 흑임자 1컵, 불린 찹쌀 1컵, 물 6컵, 소금 약간, 선택적으로 설탕이나 잣을 준비합니다. 흑임자는 깨끗이 씻어 돌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약한 불에서 볶아 고소한 향이 나도록 합니다. 볶을 때 너무 강한 불로 하면 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볶은 흑임자와 불린 찹쌀을 믹서기에 넣고 물을 조금 부어 곱게 갈아줍니다. 입자가 너무 굵으면 소화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곱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갈은 재료를 냄비에 넣고 나머지 물을 부어 저어가며 끓입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저어가며 약 1520분간 더 끓입니다. 죽이 걸쭉해지고 부드러워지면 소금을 약간 넣어 간을 맞춥니다. 단맛을 원한다면 설탕을 조금 넣거나 대추를 함께 끓여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릇에 담아 잣을 조금 올리면 고소함과 영양이 더해집니다. 흑임자죽은 따뜻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높아집니다. 남은 죽은 냉장 보관하고 먹을 때 다시 데워 먹으면 됩니다. 단, 오래 보관하면 변질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흑임자의 효과를 높이고 영양 균형을 맞추며 부작용을 줄이려면 다른 식재료와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도 안토시아닌과 단백질이 풍부해 모발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흑임자와 검은콩을 함께 끓여 차로 마시거나 밥에 넣어 먹으면 영양소가 배가 됩니다. 둘째,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뇌 건강과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흑임자죽에 호두를 갈아 넣으면 고소함과 영양이 더해집니다. 셋째, 대추입니다.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을 보충하며 자연스러운 단맛을 주어 흑임자죽의 맛을 좋게 만듭니다. 대추를 함께 끓이면 영양과 맛이 모두 좋아집니다. 넷째, 우유나 두유입니다. 흑임자를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단백질과 칼슘이 보강되어 뼈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철분, 엽산, 비타민어가 풍부해 혈액순환과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흑임자와 함께 샐러드나 나물로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여섯째,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해 두피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 탄력을 높이며 세포 손상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흑임자죽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머리카락과 피부 건강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콩, 비타민 채소, 과일, 미네랄 견과류, 해조류,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을 골고루 섭취해 모발과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두피에 수분이 공급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셋째,
두피와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머리는 지나치게 자주 감지 않되 두피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순한 샴푸를 사용하며 미지근한 물로 헹굽니다. 피부는 자극이 적은 클렌저로 부드럽게 세안하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넷째, 두피 마사지를 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모근에 영양이 공급되며 긴장이 풀립니다. 하루 510분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자외선을 피하세요. 자외선은 피부와 모발을 손상시키므로 외출 시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탈모와 피부 트러블의 주요 원인이므로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일곱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재생되며 피부와 모발이 회복됩니다. 하루 78시간 수면을 목표로 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여덟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영양소 흡수를 막으며 피부와 모발을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빠지는 머리카락과 메마른 피부로 고민하던 분들이 흑임자를 꾸준히 섭취한 후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일반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개인차가 크며 흑임자 외에도 다양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흑임자죽을 먹으면서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윤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빗질할 때마다 손에 머리카락이 많이 묻었는데 흑임자죽을 꾸준히 먹으면서 빠지는 양이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조금 더 튼튼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분은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움증이 심했는데 흑임자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식단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마시면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가려움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흑임자의 비타민 E와 레시틴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흑임자죽을 먹으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변비가 개선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흑임자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흑임자죽을 먹으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한 분들이 많습니다. 흑임자죽을 계기로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흑임자만의 효과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두피 피부 관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흑임자만 먹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생활 방식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모발과 피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흑임자 섭취와 더불어 다양한 건강관리 방법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머리카락은 대부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유제품 등을 골고루 먹으면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A, C, E, 비군, 엽산, 철분, 아연, 셀레늄 등은 모발과 피부 건강에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 해조류를 먹어 보충해야 합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치아씨 등의 풍부한 오메가3는 두피와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건조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세요. 베리류, 녹색 잎채소, 블랙푸드 흑임자, 검은콩, 흑미 등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으며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잘 자야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유지되며 피부와 모발이 회복됩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탈모와 피부 건조가 지속되는 경우 갑상선 질환, 빈혈, 호르몬 이상, 영양 결핍, 피부 질환 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흑임자죽을 먹는 것은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으로 채워지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흑임자의 검은 색과 고소한 향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흑임자죽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기 돌봄의 시간입니다. 흑임자를 볶고 갈고 끓이는 행위는 나를 위해 정성을 들이는 의미 있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흑임자죽 한 그릇을 천천히 먹으며 그 맛과 향, 온도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 챙김 명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흑임자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를 채우고 위로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빠지는 머리카락과 메마른 피부로 힘들 때 흑임자죽 한 그릇이 몸과 마음을 다시 채워주는 경험을 해보세요. 흑임자는 사계절 내내 섭취할 수 있으며 계절에 맞게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봄에는 환절기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탈모가 심해지기 쉬우므로 흑임자죽을 꾸준히 먹어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 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차가운 흑임자죽이나 흑임자 두유를 만들어 시원하게 마시면 영양을 보충하고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을에는 건조한 공기로 인해 피부와 두피가 메마르기 쉬우므로 흑임자죽을 따뜻하게 먹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환절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므로 흑임자죽을 따뜻하게 먹어 몸을 데우고 영양을 보충하며 피부 보습을 돕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흑임자죽 한 그릇이 빠지는 머리카락과 메마른 몸을 다시 채워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연의 지혜와 작은 습관의 힘을 의미합니다. 흑임자는 화려하거나 비싼 식재료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건강과 미용을 위해 즐겨 먹어온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흑임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두피와 피부 관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 전체적인 생활 방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흑임자죽은 그 여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빠지는 머리카락과 메마른 피부로 힘들 때 흑임자죽 한 그릇이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은 흑임자죽 한 그릇이 어떻게 빠지는 머리카락과 메마른 몸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흑임자에 들어있는 케라틴, 레시틴, 비타민이, 안토시아닌, 셀레늄 등은 모발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흑임자죽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좋아 시니어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하지만 흑임자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며 과다 섭취 시 소화 불량이나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 12큰술 정도가 적당하며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흑임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두피와 피부 관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 통합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만약 탈모나 피부 건조가 심하거나 지속되면 반드시 피부과나 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